자, 지난 방송처럼 저희가 그 네 분의 패널 여러분들께 각각 구단의 로고가 섞여진 패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순위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 패널을 양손에 들으시면 됩니다. 두 개의 팀을 들을 경우에는 높은 순위에 있는 팀을 위로 살짝 올려주시면 저희가 알아보기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순서는 지난번 1탄과 똑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듣고 갈까요? 아까 이제 단장님께서는 이번에는 데이터를 좀 버리고 현장의 목소리와 풀경기를 내가 직접 보고서 느낌을 살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분들이 좀 중점으로 이번에 두고서 순위 예측한 사항들, 판단 기준점을 짧게만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 다시 했어요? 글쎄요, 저는 선발 로테이션이 좀 안정적으로 지금 초반에 돌아갈 수 있는 팀을 좀 선택을 좀 했어요. 선발 로테이션 위주로 갔다. 저는 네. 구단 관계자들하고 특히 홍보팀 앤드 또 뭐 홍보팀이 아닌 직원들하고도 통화를 해서 네. 가장 너네 팀에 긍정적인 신호를 시그널을 얘기해봐라. 그래서 다 들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팀을 위주로 네. 5강을 뽑았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5강부터 순위 예측까지. 유니언님은요? 저는 그러니까 시범 경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사실 제가 SK 시절에 18년도에 홈런 군단 팀으로 우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인구의 반발력을 보면서 올 시즌은 홈런 시즌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미리 섣불리 예측을 하면서 타자들의 이 홈런 생산력 네. 그리고 그 홈런을 억제할 수 있는 외국인 선수들의 좀 뭐 탈삼진 능력을 한번 조금 살펴봤어요. 알겠습니다. 단장님은 아까 말씀하신 걸 좀 더 덧붙이실 거 있으세요? 아, 겹쳐갖고. 아, 겹쳐요? 제가 이거 먼저 할 걸 그랬어요. 네. 거의 똑같아서. 저도 공인구 반발 개수가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 올라간 건 아니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발표만 다음 주 월요일에 하는데. 예.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단장 그 회의 때 이럴 때 뭐 이렇게 좀 안 되나요? 그 공개가? 공개는 안 해요. 그거는 그거 잘 몰라요, 사실. 그냥 공식 발표할 때는 알거든요. 근데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게?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보통 1년에 네. 이제 3차례 정도 1, 2, 3차로 해서 초반에 한 번, 6월달에 한 번, 그리고 한 8월 넘어서 공인구 반발 개수 수치를 발표를 합니다. 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1차 발표를 이제 30일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 하는데 그 아직 공식 발표는 다음 주 월요일날 하지만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60경기에서 119개의 홈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과거 시범 경기보다 거의 더블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구 반발 개수가 높아진 게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이 있는데 근데 현장에선 체감적으로는 확실히 멀리 간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똑같은 이야기가 불과 3년 전인가 그때도 한번 나왔었죠. 공 때리면 넘어간다고 했는데 시즌 개막하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얘기가 쏙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의 품질 문제인지 오차 범위 안에는 다 있는 거니까 공이 또 이게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인지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냐는 이런 의견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비슷비슷한 팀이 많잖아요. 이게 전력상.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공인구 반발 개수가 높다는 가정 하에서 그걸 조금 이제 비중을 뒀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들의 기준을 들어보셨고요. 이 기준을 바탕으로 각자 생각한 이번 올해 2026 시즌 순위 예측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탄과 똑같이 순서는 똑같이 갈게요. 저희도 이제 구분점을 주기 위해서 먼저 1위와 2위 팀부터 양손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위로 예측하는 팀을 조금 더 높이 들어주시고요. 2위를 살짝 낮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준비가 되셨죠? 자, 손에 들고 계신가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 콜과 함께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1위와 2위 팀 하나 둘 셋. 기자분들 때하고 또 많이 다른데요? 오늘은 또? 자, 일단은 이렇게 다를 유성규 수가 단장님 거부터 보자면은 LG와 삼성을 꼽으셨고요. 그리고 윤희상 위원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LG, 그리고 정세영 기자가 부산을 1위, 그리고 LG를 2위로 꼽았습니다. 제가 나와서 이런 거 아니에요? 조금 이따 들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말씀을 정확하게 주셔야 되는 게 내가 나와서 내가 출연해서 출연해서는 아니지. 이게 지금 오래간만에 그래서 반가워서
네, 조성환 위원님께서는 LG와 KT를 1위와 2위로 꼽았습니다. 시작부터 좀 재밌어지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어느 분부터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자신이 뽑은 일단 가장 예전 1탄 방송하고 가장 비슷한 두 분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두 분이 딱 그 기자분들도 LG와 삼성을 1, 2로 보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사실 LG가 그쵸? 저는 네. 사실 네. 그 시범 경기 들어가기 전에는 2강 7중 1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삼성이 LG보다 좀 더 나을 것 같다. 사실 이제 그 한국 시리즈 우승팀이 다음에 분명히 데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했고, 저는 삼성이 불펜이 생각보다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불펜이 지난 2년 동안에 좀 고전했잖아요. 좀 네. 어려웠잖아요. 근데 올해는 불펜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범 경기 보니까 불펜이 여전히 좀 불안 요인이다. 그리고 그 부상 선수가 그 캠프 때 그 3명이 연달아 나왔잖아요. 그 영향이 있고, 원태인이 복귀를 이제 2턴 지나고 하는데 어떤 상태로 복귀하느냐도 변수가 될 수 있고. 네. 그래서 LG가 좀 나을 것 같아요. LG가, 그리고 WBC 후유증도 별로 안 클 것 같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 김현수 빠진 자리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재원으로 메운다고 해도 그 100%까지는 어렵다. 올해 한정으로는. 그래서 그 지난해 절대 1강 기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LG는 가장 짜임새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1, 2위로 나눴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바로 윤희상 위원님 것도 들어보도록 하죠. 저는 일단은 20개의 홈런을 칠 수 있는 타자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삼성이 가장 좀 조금은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에요. 다만 류 단장님 생각이랑 비슷하게 불펜 쪽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원태인 선수가 복귀하기 전까지는 선발진에서도 뭔가 프라도 외에는 확실한 카드가 조금은 없어요. 그냥 결국은 이 장타이로 홈런력으로 조금은 시즌 초반만 버텨준다면 확실히 좋은 이런 타고를 예측하는 시즌에서는 삼성이 좀 돋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저는 삼성과 LG 그리고 SSG까지 세 팀을 거의 비슷비슷하게 보긴 했어요. 근데 다만 이제 LG는 기본적으로 타자들의 출루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출루율이 높고 타율이 높고, 그리고 인플레이 타구 생산 비율도 높기 때문에 타자들이 어느 정도 경기를 좀 알아가는 그런 쪽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지만 LG도 불펜에 대한 또 약점은 분명히 있다고 봐서, 그러니까 완전 독보적인 1등, 2등보다는 그래도 공격적인 면에서 돋보이는 점으로 저는 1, 2등을 근소하게 삼성이 앞선다. 공격적인 네, 면에서 봤을 맞아요. 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성환 위원님께서는 LG와 2위로 KT를 꼽으셨습니다. 저는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발 로테이션에 조금 중점을 좀 뒀고, LG는 작년에 선발승이 제일 많은 팀이었거든요. 선발 올 시즌도 아마 잘 돌아갈 것 같고, 그리고 연경혁 감독의 야구를 이제 LG 선수들이 그 풀어가는 해석하는 능력이 이제는 아주 이제 더 궁합이 좀 더 끈끈하게 맞아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김현수 선수의 공백이 있긴 하지만 이재원 선수가 합류를 하면 이재원 선수가 하위 타선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하위 타선을 좀 어느 정도는 좀 편하게 좀 지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재원 선수가 하위 타선에 있으면 조금 더 압박감이라는 게 상대팀에 생기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위에 가장 근접하다 LG가. 그런 예상을 좀 하고요. KT를 뽑은 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선발 로테이션이 작년에도 그 국내 선발이 그 세 선수가 다 10승을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도 외국인 투수의 승수가 모자라서 결국에는 그 포스트시즌에 탈락을 했는데, 그래도 KT는 거의 최근의 흐름을 보면 단골 손님이에요, 가을 야구에. 네. 작년 시즌에 한 5년 만인가 탈락인데, 그 선발이 메사오하고 이제 보실리하고 이 선수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 10승 이상은 좀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아시아 쿼터로 온 스기모토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안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 감독을 살짝 이제 맛만 봤잖아요. 근데 그 투수 교체 그 시점을 정말 그 신중하게 좀 잘해야 되는데, 이강철 감독이 그래도 투수 교체도 일가견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전체적인 투수의 흐름을 봤을 때, 아까 이제 두 분이 공에 이제 반발 개수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투수진이
올 시즌에는 정말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좀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팀이 상위권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야구가 좀 바뀔 것 같아요. KT 야구가 도루가 정말 말도 안 되게 꼴찌인데 지금 이제 최원준이라든지 또 이강민이라는 신인 선수 들어갔고 조금 이제 스피드한 야구로 그리고 이제 힐리어드 선수도 좀 빠른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김현수 선수도 영입이 됐고 그러니까 조금 새로운 야구 그리고 또 지키는 야구는 계속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부분이 여기서 시너지가 된다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죠. 사실 1, 2탄 그리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순위 예측을 해본 적이 있는데 삼성, LG를 1위로 뽑지 않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정세영 기자. 두산을 1위, LG를 2위로 뽑으셨어요. 잠깐만, 물건만 먼저 볼게요. 딴 방송에서도 이렇게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진짜 여기서만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나 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조성화 감독 나온다고 지금 저격 아니에요, 저격? 급하게 바꾸신 거 아니에요? 네. 급하게 바꾼 건 아니고요. 네. 일단 최근에 네. 보면 이 전년도 우승팀에 대해서 연패가 없잖아요. 그리고 전년도 우승팀이 생각보다 다음에 못했어요. 물론 LG는 가장 지금 10개 팀 중에 뎁스가 강한 팀인 건 맞는데 이번에도 그 법칙이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갖고 시작을 했고요. 두산은 일단 조성환 위원님 계시지만 그 작년에 두산이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초반에 콜로빈 네. 누구나 15승 이상 한다고. 아니 윤위원뿐만 아니라 그쵸? 모든 네. 전문가 모든 심지어 외부에서도 다 네. 다른 구단에서도 그냥 코로빈 보고 그냥 이런 투수가 왜 왔나 이랬는데 거기서 미끄러졌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로그가 10승을 했지만 어빈이 받쳐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삽을 폈죠. 네. 예, 그러면서 두산이 더 좀 올라가지 못하게 좀 약간 브레이크 장치처럼 했는데 올해는 저는 이 그 플렉슨 선수가 완전 업그레이드 됐다 이런 평가를 네. 받았고요. 플렉슨 선수가 와서 일단 두산의 외국인은 둘 다 10승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두산이 2024년에는 브랜든 그다음에 알칸타라 발라조빅 여기서 11승 합작하는데 그쳤거든요. 지난해에도 결국 20승을 채우지 못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승 이상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점 그게 가장 좋고요. 특히 플렉슨 선수는 시범 경기에서 일단 완벽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제가 이제 타구단 그 스카우트들의 외국인 스카우트들의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가장 외국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 첫 번째로 나온 선수가 플렉슨 선수였어요. 나름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약간 마운드에 상당히 우위가 좀 있을 것 같다. 작년에 왔어야 되네요. 그렇죠. 예, 그랬으면 그랬으면 이제 이승엽 감독님. 네, 그리고 곽빈 선수가 WBC 무대에서는 뭐 제구도 좀 아쉽고 했는데 네. 확실하게 동기부여가 WBC를 통해서 더 된 것 같다는 네. 이런 느낌을 받았고 또 본인도 확실하게 좀 약간 임하는 자세가 좀 많이 달라졌다는 내부에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개투진 같은 경우에도 김태견, 최지강, 박신지, 이병영, 타무라 특히 타무라 선수가 생각보다 괜찮다는 평가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용찬 선수가 경험도 좀 풍부하고 뭐 이런 마운드에서 좀 이런 역할이 기대되는데 구술이 서말이어도 이제 꿰어야 보배인데 그 김원영 감독이 정말 이 꿰는데 달인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마운드에서 기대하고요. 타선은 뭐 누구나 이제 예측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박찬호 선수의 가세인데요. 저는 박찬호 선수의 가세가 단순하게 가세한 게 아니라 마치 2022년에 그 LG로 가면서 LG 우승 퍼즐을 마지막으로 맞췄던. 그러니까 두산 내야가 작년에 좀 약간 흔들림이 있었고 커가는 선수들이 많았다면 지금 거기에서 두산의 센터라인 중심을 이 선수로 퍼즐을 맞출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뭐 시범 경기나 캠프에서 이렇게 보면 약간 박찬호 선수가 기아에서 보였던 모습과는 달리 좀 팀을 이끌고 가고 선수들을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마치 LG가 박혜민을 우승 데려와서 뭐 최근 3년간 2년 우승한 것처럼 박찬호도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저는 두산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또 네. 안재석 선수, 박준순 선수 이런 선수도 상당히 활약이 좀 기대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그럴듯하단 말이죠. 마치 작년에 윤희상 위원처럼 되게 다른 말씀을 하셔가지고 되게 그럴듯했었거든요. 사실. 저는 근데 아직도 코로비 선수는 잘 키워나갔으면 한국 문화에 잘
잘 휘어잡았으면 아. 저는 나쁘지 않은 거라고 괜히 똥꼬집을 한번 피워봅니다. 네. 아니 실제로 그 초반 시작은 괜찮았어요. 네, 아. 네. 약간 좀 컨트롤이 안 됐었나요? 뭐 이제 와서 말할 수 있다는데. 좀 예민한 부분이 야.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조금 더 잘하고 싶고, 네. 그다음에 이제 컨디션이 좀 떨어졌을 때 그걸 좀 올리려고 하는데 약간 오버페이스 네. 좀 있기도 했었고 음. 여러 가지 좀 예민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긍정적으로 예민한 부분인데 네. 그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 적응하는데 좀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난 거 아닌가. 야, 이거 좀 어렵네요, 진짜. 자, 이렇게 네 분의 1위와 2위 예측을 들어봤고요. 저 2위에서 네.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LG. 저는 왜 LG를 했냐면 LG가 강원도 있고 있지만 지금 잠실구장이 올해 마지막이거든요. 오. 그래서 LG와 두산이 음.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게 된다면 네. 상당히 이 잠실구장의 마무리를 이보다 더 교과하게 마무리하는 게 그렇죠. 없죠. 네. 두산 팬, LG 팬. 그렇죠. 잠실을 거의 한 40년 동안 응원해왔던 잠실에서 이분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선물이 것이다. 될 것이다. 네. 근데 이제 LG 두산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두산 LG잖아. 야,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요. 그거 아니었으면 잠실구장 마지막 회가 아니었으면 LG가 2위도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야. LG는 2위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LG 2위가 지금 이유가 좀 그러니까 네, 이해가 안 설득력이 가요. 없어 지금. LG 아니, 저 이게 준비한 뭐- 거 있는데 네. 저는 여기서 저는 고우석 선수가 한 5, 6월에서 합류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오. 네,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 얘기를. 네. 그러면 LG가 아니에요? 아 그래도 이게 나름 아름답게 마무리하려다가 망했네. 많이 들어오네. 공이 많이 들어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 2위에 있어서 지난번 방송과 똑같이 이번엔 최하위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께서 생각하시는 이번 시즌 가장 좀 성적을 거두기 어려운 팀 최하위 높게 들으십시오. 하나, 둘, 셋. 자, 이것도 사실 저희가 9위를 먼저 콜을 한 이유가 거의 모든 분들의 예측이 비슷하기 때문인데 이번에도 뭐 여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좀 살짝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래도 나는 키움을 최하위로 꼽는데 고민을 좀 했다. 라는 분 계실까요 혹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지난해 3할 3푼 승률이 3할 3푼 정도였거든요. 네. 이게 이제 경쟁력 있는 리그가 되려면 4할 초반 꼴찌팀이. 근데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잘할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모든 요소에서 뭐. 근데 이제 뭐 한번 로테이션이 잘못 걸리는 날이 있으면 뭐 알칸타라, 하영민 이런 식으로 외국인 들어오면 그 팀들은 조금 긴장할 수 있는. 근데 불펜이나 이쪽이 너무 전력이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네. 만약에 어떤 팀 만약 뭐 어디 막 SSG 마무리 누구야? 조병현, 뭐 두산 누구야? 김태견 이렇게 이러면 키움은 누구야? 조영건. 아니 이거 조용건인데 누구야? 누구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네. 아니, 저 기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타팅 라인업만 딱 보면 근데 풀타임을 뛰어본 선수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선수들을 받쳐줄 만한 뎁스를 사실 뭐 구단 관계자나 코칭 스태프는 퓨처스 리그에서 올라오는 선수들의 이름은 알지만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올라온 1군 리그에 올라온 퓨처스 리그 선수들의 이름을 잘 몰라요. 고참 선수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 뎁스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심지어 진짜 같은 팀 선수들도 모르는 친구들이 올라올 정도이니까 지금 정세현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포지션에 누구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선수들이 조금 부족해요. 네. 네. 근데 이게 키움의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사실 아닐 텐데. 그렇죠. 예. 네. 근데 또 희한하게 또 메이저리그를 잡아낸단 말이죠. 이건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 몰빵이라고 하죠. 한 선수가 네. 한 선수의 모든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춰주는 건 없잖아요. 이해도 빠르고 논리적이네요. 굉장히. 그런데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즌 사실 키움의 뭔가 전력 상승 요소가 잘 안 보이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뭐 안우진 선수가 복귀한다고 해도 뭐 그것도 이제 6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고. 6월에나 가능. 네, 그럼 이제 거의 뭐 절반 정도는 보내고 나서에서의 복귀니까. 그래도 그 안우진 선수가 복귀하면
시리즈 그러니까 3연전을 붙으면 수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알칸타라, 네. 뭐 와일스 선수 있잖아요. 어제 LG랑 네, 네. 잘 던졌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안우진 만약에 이 세 명이 뭐 갖다 붙었다 3연전을 3연전은 할 수 있으나 이제 이건 마라톤을 뛰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좀 끌고 갈 힘이 확실히 다른 팀에 비해서는 좀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시범 경기는 어떠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키움 경기 보셨을 때. 근데 시범 경기는 그래도 이제 제가 작년에 설정진 감독 그 대행으로 이제 지금 감독이지만 바뀌고 나서 붙었을 때 느낌은 정말 이 공격력은 좋더라고요. 예, 공격력 좋고 그다음에 그 키움의 후반기가 승률이 그래도 조금 올랐는데 그걸 끌고 간 게 중간에 오석주 선수라고 그 몇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그 오석주가 있었어요. 그 오석주 다음에 뒤로 이제 연결해서 이제 막아서 이기고 이제 그런 좀 뭔가 루틴이 좀 생겼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희생 펀트도 제일 적고 예, 그리고 삼진도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세부 지표를 따져 봤을 때도 공격으로 보나 그 투수로 보나 수비로 보나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금 뭐 그 불안감은 조금 지속되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레이스로 따졌을 때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네. 네, 냉정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1위와 2위 그리고 최하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가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는 분야인데 이제 3위부터는 많이 갈리더라고요. 자, 2026 KBO 시즌 순위 예측 3위 팀 어떤 팀으로 보고 계신지 준비를 해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하면 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네 명이 다 다르네요. 예, 일단은 조승원 위원님은 삼성, 그리고 정세영 기자가 한화, 그리고 우리 윤 위원님께서가 SSG, 그리고 단장님께서 두산 베어스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일단 한 분씩 다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삼성은 정말 1, 2위도 좀 가능할 만큼 아주 네네. 보강도 잘 됐고 좀 탄탄하게 보이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발에서 이제 매닝 선수가 탈락이 되고 선발 로테이션이 원태인도 처음에 이제 처음부터 이게 시작이 안 되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좀 부담이 이제 이 장기 레이스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그렇지만 삼성은 그래도 상위권 혹은 그 즈음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시즌을 꾸릴 만한 전력은 좀 갖고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네. 제가 단계를 하나를 좀 내렸습니다. 예, 선발 로테이션에 좀 초반에 오러클린이 합류가 되긴 됐지만 결국에는 또 대체 외국인이 어쨌든 좋은 선수가 또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래도 3위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윤 위원님, 네. SSG 꼽으셨습니다. SSG 3위는 사실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다른 분들한테서는. 네. 일단은 사실 김광현이 있었다면 저는 더 높게 좀 안정적이게 순위를 올려놨을 건데 3위까지 조금 내려온 거는 결국 김광현이 빠진 부재. 그러니까 단순히 던지는 것만이 아닌 팀 안에서의 해줘야 되는 그 김광현 선수만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이 타선의 파괴력이 저는 고명준 선수가 확실히 성장하는 그림, 그리고 김재환이 들어온 그림, 그리고 최정 에레디아가 부상 없이 시작을 하는 그림은 또 다시 한번 지금 최근 2년, 3년 동안 삼성한테 팀홈런 1위를 뺏겼단 말이에요. 네. 다시 한번 가지고 올 수 있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선발진인데 확실히 화이트 정도만 뭔가 확실한 에이스급이고 베니지아노, 그러니까 앤서니 선수는 제 시범 경기 때 던지는 걸 보니까 10승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체인지업이 조금은 불안해요. 그러니까 체인지업을 한국 리그, KBO 리그에서 발전해 나간다면 뭐 14승, 15승도 할 수 있는 투수인데 아직은 그 정도 느낌은 아니라서 그럼 결국은 그러니까 다케다, 앤서니, 김건우로 이어지는 요 선발들이 조금 힘에 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지만 또 불펜이 좀 많이 하는 부분. 그래서 전체적인 전력을 그려봤을 때는 그래도 3위 정도는 3위 정도다. SSG가 예측할 수 있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세영 기자님, 네, 한화를 드셨습니다. 저는 한화를 했는데 이 한화가
생각보다 저는 작년 이맘때하고 비교했을 때 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작년에 그렇죠. 오키나와 캠프에서 시범 경기로 이어지는 과정들이 진짜 좀 울문부호가 상당히 많은 팀이었는데 일단 하나가 제가 높게 평가하고 좀 과거하고 달리 좀 이렇게 치는 이유가 타선이 생각보다 좀 짜임새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상을 해보면 오재원, 페라자, 문현빈, 노시환, 강백호, 최은성, 하주석, 최재훈, 심우준인데 2번부터 8번 정도까지는 이거 짜임새가 상당히 있는 타선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오재훈 선수가 신인이고 아직 네. 변수가 좀 많은데 이 뒤를 받칠 타선도 보면 손아섭 선수도 있고 김태현, 이진영, 황용무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저는 높게 평가하는 게 이 허인서 선수가 백업 포수가 없었는데 거기서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 물론 이 시범 경기가 다 모든 걸 보여주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가 좀 목말라하던 이런 부분에서 허인서 선수를 뭐 대타 자원을 써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 원투 같은 경우는 일단 좋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예, 화이트 선수하고 로드리게스 선수인가요? 네. 여기 괜찮고 류현진, 문동주, 왕앤청 그리고 엄상백 이 선발진도 보면 나름 짜임새가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변수가 있는 게 불펜인데 김서현 선수가 저는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김서현 선수가 3, 4월 초반에 이 작년 가을에 흔들렸던 모습 이런 모습을 노출하면 약간 김경문 감독의 플랜이 꼬일 수가 있는데 그게 없이 그걸 이겨낸다면 하나는 더 크게 더 위까지 노려볼 수 있는 전력을 갖췄다. 두산 LG를 완전 압박할 수준의 전력이다. 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류선규 단장님. 3위부터는 이제 방송 직전까지 고민을 했는데요. 네. 계속 이렇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헷갈리는데 전 두산을 한 거는 우리 조성환 감독님 나오셔갖고 이건 저격인데요, 저격. 저게 아니에요. 지난해 팀을 잘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사실 그게 분명히 토양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김성환 감독 시절에 왕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까지에는 조범원 감독이 그 젊은 선수를 많이 기용했던 게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사실 그 젊은 선수들이 많이 성장을 해왔잖아요. 경험치를 먹었죠. 네, 경험치를 먹었죠. 네. 이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즌을 거듭할수록 두산이 좋아질 팀으로 보여요. 점점 좋아질 거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우승 후보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게 보통 보면 이렇게 전력 분석하면 선발, 불펜, 타격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두산이 비교적 고르게 있어요. 네. 그리고 뎁스가 좋고 투수, 야수 다 뎁스가 좋습니다. 그리고 선발은 사실 4, 5 선발이 약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4, 5 선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5선발 2명 있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오히려 1선발 2명 있는 것 같아요. 1, 2, 3선발이 1선발 2명에 3선발 1명, 그 다음에 5선발 2명 있는 구조 같다. 그러니까 곽빈하고 플렉센이 1선발이에요. 네. 어느 팀에 가도. 그러니까 그리고 잭로고는 2선발로는 좀 약한 느낌이거든요. 한 3선발. 그 다음에 4, 5선발은 이제 고만고만한 투수들 5선발에 들어가는 피처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강하다. 그러니까 두산 선발이. 그리고 불펜은 이번에 김태균 선수가 시범 경기 던지는 거 보니까 재작년 신인왕 때처럼 구위가 올라왔어요. 작년에 좀 많이 작년에 안 좋았거든요. 예, 작년에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구속은 150 이상 찍혔는데 실제로 체감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구위가 떨어진 느낌인데 김태경 선수가 다시 회복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불펜 뎁스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박신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타격도 저는 두산이 1, 2번 박찬호, 정수빈 네. 이 라인업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박찬호가 기아 박찬호보다 부산 박찬호가 더 좋아 보여요. 이렇게 다른 선수 같다? 저는, 예. 사실 예전에 2023년에 LG가 박혜민 데려올 때 LG가 외야 뎁스 좋은 팀이었잖아요. 근데 박혜민 왜 데려오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두산이 내야수 그렇게 많고 작년에 젊은 선수를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박찬호를 왜 데리고 오나라고 좀 회의적이었는데 부정적이었는데 실제 보니까 박찬호가 내야의 중심 키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3위로 3위로 두산을 뽑았다. 사실 박찬호 선수 얘기 나온 김에 박찬호 선수가 KT가 어떻게 보면 조건이 대등했고 더 좋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맞다. 근데 박찬호 네. 선수가 왜 두산을 선택했냐? 그러니까 KT보다 두산에서 자신의 능력치를 더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 젊은 선수들이 많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팀을 한번 이끌어 보자라는 의도가 좀 깔려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현장에서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아까 단장님 얘기하신 것 중에 지난해 조성환 감독 대행님이 위원님이 있으면서 박준수, 오명진 이런 선수들한테 박지훈 이런 선수들은 꾸준히 기회를 줬고 박준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지난해 경험치 제대로 먹은 것 같더라고요. 본인의 이 야구하는 자세나 이런 거 보면 내부에서 들어보면 이제 뭔가 초짜가 아니고 이제 알고 움직이려고 한다. 많이 잡들이를 하신 걸로. 표정은 엄청 뿌듯해하시네요. 그래도. 네. 근데 뿌듯하죠. 그 선수 중에서 사실 박지훈 같은 경우는 저는 박지훈은 잘 몰랐던 선수였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이렇게 기용을 많이 하면서 올해 내부 평가가 좋아요. 이 선수가. 되게 좋습니다. 네, 되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감독님이 만들어 주신 토양 위에서 이제 지금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할 거다. 아니요, 그 스카우트 팀이 일을 정말 제대로 한 거예요. 그만큼 좋은 선수들이 많았고, 네. 그 선수들이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가 좀 기회를 좀 주고 싶어서 이렇게 저하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그 시기가 좀 맞은 건데, 네네. 이 선수들은 잘 하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들은 다 좀 어느 정도는 하고 있었던 선수들이에요. 때가 왔다는 느낌이,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네. 라는 느낌이 듭니다. 한 가지 재밌었던 거는 이제 류성규 단장님이 3위로 두산을 꼽으니까 두산을 1위로 꼽았던 정세영 기자가 맞아 계속 계속 그렇죠. 외로울 뻔했는데 3강 안에 들었다는 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의 저는 안 했는데? 안 했나? 내가 안 했나? 안 한 거 같은데. 정 하나 했잖아요. 제가 하나 했잖아요. 선생님 정신 더 차리세요. 하세요. 네. 계속 하세요. 아니요. 근데 전 그 조성환 위원님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긴 해요. 네. 방송 그 감독 되니까 그 감독 자리에 있으면 고참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리에서 신진급 선수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데 또 그 상황에서 구단에 뭔가 이렇게 그래도 오더가 있죠. 아니 그걸 떠나서 순위, 그러니까 승패에도 분명히 연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조금은 뭐랄까 선수들에 대할 때 좀 솔직한 뭐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게 너무 궁금하긴 해요. 근데 사실 오늘 뭐 여러 가지 힘든 날이네요. 잘 나오셨어요. 잘 나오셨어요. 주성 감독님 옆에 커피 대신에 맥주나 바꿔드리면 좀 더 편안하게 말씀하실 수가 아니 있는데. 이제 그 베테랑 선수들하고의 관계는 그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은 게, 왜냐면 그동안에 정말 많은 헌신을 한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선수들의 헌신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선수들이 있음으로 해서 팀에 분명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선수들이라서.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뭐 본의 아니게 맡게 됐을 그 당시는 이 선수들이 다 라인업에 포함이 됐는데도 성적이 9위다. 우리가 이걸 좀 냉정하게 바라보자. 그래서 이 선수들이 계속해서 좋은 컨디션이었으면 아마 순위가 좀 위에 있을 건데, 컨디션이 좀 좋지 않은 베테랑 선수들을, 이 선수들을 계속 가도 순위가 9위, 8위? 여기에 이 근처이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베테랑 선수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고, 뭐 제가 이해를 구한 건 아니지만 뭐 어떻게 보면 제 독단적인 행동이죠. 예, 컨디션이 좋지 않은 베테랑 선수들을 조금 컨디션 회복을 좀 하자라고, 이제 그 기간을 젊은 선수한테 쓰자라는 거는 이제 스태프들하고 저하고 이제 판단인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순위가 이 선수들이 있고 없고가 크게 이 순위의 변동폭이 크지 않으면 이 기회를 젊은 선수들한테 주는 게 어떨까라는 그 마음으로 좀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다른 인풋이 있어야 다른 아웃풋이 있으니까 분명히 시도해봄직한 시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막간 질문까지 해서 3위까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4위를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생각하시는 올 시즌 4위에 올라갈 팀 준비되셨으면
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세 분이 한화 그리고 우리 정수영 기자가 SS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세 분 의견을 한번 간략하게 쭉 한번 듣고 마지막에 정수영 기자가 반박을 한번 하시죠. 네. 반박? 네. 아니, 하나 사면 선물로 했어요? 그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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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죠. 제가요? 뭐 편하신 대로. 제가 먼저 할게요. 사실 제가 다섯 명한테 물어봤어요. 구단 관계자, 코치 이런 분들한테. 근데 그 세 팀은 공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5강 안에 LG, 삼성, 하나. 네, 그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시범 경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한화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팀하고 너무 급진적으로 바꿨다. 사실 지난해는 좀 디펜스 위주의 그런 선수단 구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FA로 심우준을 데리고 오고 외국인 선수로 중견수로 쓰고, 그러니까 센터라인을 강화하는 그 전략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완전히 닭공 모드로 뭐 페라자, 강백호 이렇게 데리고 오는 이제 그런 야구, 그리고 신인한테 중견수를 맡기는 건 너무 파격적이다. 저는 이렇게 좀 올드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봤는데 그 신인 중견수 오재원이 괜찮더라고요. 타격만 조금 뭐 적응하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수비주로는 뭐 1군급으로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 조금 우려되는 포인트는 불펜이에요. 사실 타격은 많이 빠졌죠. 네, 타격은 뭐 LG, 삼성 그 하나가 3강 아닐까 싶어요. 뭐 1, 2위권일 수도 있고. 하여튼 타격은 분명히 점점점 좋아질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홍구장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팬들 입장에서는 그 9회 말까지 끝까지 알 수 없는 그런 야구를 할 것 같은데, 뭐 외국인 선수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4명 다, 그 왕앤청까지 네. 다 무난하게 잘 할 것 같다. 근데 문제는 불펜이 우선 필승조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필승가 작년에 한승혁하고 김범수 빠진 그 공백이 분명히 보인다. 그 시범 경기 때 봤을 때. 그리고 김서현 선수가 좀 기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괜찮다고 어쩔 때는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지금 그 기아전인가 한번 체인지업을 자타 상대로 이렇게 조금 많이 던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는 좋았는데 그 다음은 또 체인지업을 좀 안 던지고 슬라이더를 계속 던지고 또 직구도 안 던지고. 그래서 저는 이거 테스트 하나? 그러니까 일부러 체인지업을 안 보여주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하여튼 시범 경기에서 너무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그리고 정우주는 아직 WBC 후유증이 지금 있는 상태. 나머지 불펜에 지금 개막전 기준을 놓고 보면은 필승조가 2명이 현재로서는 박준영하고 조동욱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너무 젊잖아요. 사실 주현상이나 박상원이나 이 선수들이 한 명은 4명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두 선수가 부진해요. 그래서 개막전에도 빠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안하다, 이 불펜이. 그래서 저는 올해 그 공인구 반발 개수가 이렇게 높아지고 홈런 비율이 시범 경기 1.98이었는데 경기당 이게 2018년 2.03보다 가장, 그러니까 다음으로 그 높은, 이후로 이제 예, 그래서 가장 높은 수치인데, 그러면 저는 중요한 게 불펜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하나가 불펜이 계속 불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원래 3위를 생각했는데 한 계단 계단 내려서?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하나를 꼽으신 두 분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 그 불안감 때문에 이제 순위가 어. 5강 안에는 그래도 들어갈 것 같은데. 두 분께서도 원래는 더 높게 좀 사실은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제 여기서 만약에 그 만약이지만 와이스를 잔류시켰고 한승혁이 있었다 그러면은 저는 한 2위 정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불확실한 것이 좀 눈에 띄고, 단장님 말씀대로 불펜이 특히나 이제 시범 경기에서도 여기서부터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네. 뭐 물론 그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뭐 다른 플랜이 또 준비가 돼 있겠죠. 그렇지만 필승조로 갑자기 어디 가서 이렇게 뭐 만들 수가 없는 노릇이라서.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5강 안에 좀 하나는 유치하겠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포나가 있어서 뭐 P3진도 좋았고 WHIP도 전체 1위예요. 1위인데 수비가 최소 실책이었고 그다음에 수비율도 1등이었거든요. 수비는 아주 그래도 나름 그 안정적인 그 상태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그 다시 그 타자 그 왔잖아요. 그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페라자. 페라자가 왔는데 페라자는
결국엔 포지션은 우익수인데 우익수 포지션은 몬스터홀이 뒤에 막고 있어서 그렇게 큰 부담이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페라자가 뛰었던 곳하고 지금은 오히려 커버할 공간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격력으로 베코하고 이제 페라자가 불펜이 한두 점 차로 싸울 거를 이 두 선수가 조금 더 점수 차를 더 벌려주는, 저는 이런 야구를 지금 꿈꾸지 않을까 하나가. 그렇게 닦고. 그래서 그래도 5강 안에는 하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세영 기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SSG. 네, 저는 뭐 아까 윤희성 위원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타선만 딱 봤을 때는요, 지난해 거의 식물 타선이었거든요. 가장 큰 고민이었고 또 최정 선수가 부상이 좀 있으면서. 그렇죠. 근데 지금 최정이 정상 전력이고 저는 고명준 선수를 좀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범 경기에서 홈런을 많이 때려서 1위에 올랐다고가 아니라 이 선수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들이 보면 약간 예전에 구 한동민 선수처럼, 그러니까 한유섬 선수처럼 이렇게 탁 올라가는 궤도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내부에서도 그렇고 또 한유섬 고명준 선수를 또 이렇게 바라보는 타고 다니는 시선들도 그렇고 네. 이 선수는 중간에 타선에서 기회가 받고 좀 기회를 충분히 주면 더 높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전희산 선수도 결과적으로 이제 복귀를 할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김재환 선수가 두산으로서는 좀 아쉬웠겠지만 SSG에서는 김재환 선수는 잘할 것 같아요. 문학에서는 그 김재환 선수를 영입할 때 SSG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OPS가 상위 3등 이내로 좀 올라갔을 때는 SSG는 거의 실패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 내부 기대치도 그렇고 김재환 선수가 분명히 OPS는 좀 많이 올려줄 수 있는, 그리고 작은 구장, 리그에서 가장 작은 구장에서 김재환 선수가 저는 다시 한 20개 이상의 홈런을 좀 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펜이 WBC 후유증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노경은 조병현 선수가 멀티 이닝을 또 그렇죠. 소화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승용 감독이 좀 걱정도 하기를 했는데 저는 SSG가 꼭 참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월 한 20일까지 이 선수들을 최대한 기용 안 하고 완전히 다시 올라올 수 있을 때까지 그 부분만 해결이 되고, 그리고 지금 김민희나 이로운 선수도 아직 불펜에 건재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선발이 약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 김강현 선수는 냉정히 말해서 지난해 성적을 보면 타 팀에서 4, 5 선발급의 성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체 광현이 보고 있을 수도 있어 미안하긴 한데 이걸 보더라고요. 또.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다케다 선수가 좀 변수긴 하는데요. 오늘 지금 저희가 방송 녹화하는 시점에서 다케다 선수가 2군 등판을 가졌었어요. 성적이 나쁘진 않아요. 5이닝 2피안타 4실점 무실점 경기를 했는데 일단 뭐 구속은 144 존으로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제구 쪽에서는 흔들림이 없었다는 점. 확실히 그 직전 등판에서 좀 부진했는데 그때는 그 김재현 단장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ABS에 적응한다고 뭔가 여러 가지를 던져봤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제구가 좀 안정적이다. 그래서 여전히 세모이긴 한데 긍정 시나리오를 좀 돌려보면 다케다 선수가 사선발에 좀 안착을 해주고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다케다 선수가 그 선수죠? 말씀하셨던 그 커리어 벤치. 네, 60승 넘었던 선수죠. 하지만 네. 이제 구속이 좀 안 나오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의 4위까지 들어가고요. 바로 5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위까지가 중요한 게 가을 야구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5강을 많이 얘기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가을 야구의 마지노선 5위는 어떤 팀으로 예측을 하고 있을까요? 네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유단장님께서는 SSG를 꼽으셨고요. 윤희원님께서는 두산을 꼽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세영 기자가 롯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님께서 두산. 그 한 가지 특이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기자 때 그런 특장점이 나타났거든요. 다 자기 친정을 5위로 꼽더라고요. 왜냐면 마지노선이니까. 자기 출입처를 자기 메인 출입처를 5위로 꼽고 자기 친정을 다 5위로 꼽더라고요. 이게 다시 하겠습니다. 묘하게 다들 그런 심리가 있나봐. 네, 마지노선이니까. 네, 마지노선이니까. 혹시 누가 보고 네. 단방 기자 맞아? 이 네. 얘기할까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정세영 기자부터 먼저 얘기 들어볼까요? 롯데. 사실 뭐 제발 갔으면 하는 심정이로 했는데 네. 일단 제가 꼽은 이유는 롯데가 그래도 지난해 후반기에 좀 막판에 무너졌지만 104경기까지 3위 심지어 그 위를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롯데가 잘 싸웠고요. 네. 뭐 지금 시범 경기 1위에 올라서 뭐 여러 가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남들 전력 안 할 때 전력으로 했다. 근데 롯데가 그렇게 전력으로 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2월달에 불법 도박 파문이 좀 있었을 때 뒤숭숭한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시범 경기 일이고. 그리고 지금 선수단이나 얘기를 들어보고 지금 멘트 나오는 걸 보면 이 시범 경기 1위에서 좀 자신감을 많이 찾고 분위기가 반전됐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 그리고 롯데가 시범 경기 1위를 차지한 시즌에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확률이 50%가 넘습니다. 거의 60%에 가까운데 12번의 우승 시즌에서 7차례 포스트 시즌 갔으니까 확률적으로 좀 괜찮고 그리고 뭐 나승엽 선수, 고승민 선수의 공백이 분명히 초반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나머지 타선의 짜임새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롯데도 진짜 홈런을 빵빵 때려줄 수 있는 이런 장타자는 없지만 충분히 중장거리 타자들로 좀 경쟁력을 펼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원투펀치는 롯데가 제일 낫다. 제일 낫다. 네, 요 점을 좀 보고 싶습니다. 제일 나아서 5위. 원투펀치가 으뜸이지만 5위.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이제 방송이 사악하네요. 아니 이혜진 기자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리 봐도 외국인 투수는 롯데가 최고다. 담당 기자는 롯데. 근데 뭐 5위를 꼽더라고요. 그러니까 딴 팀이 그렇게 외인 투수가 좋으면은 3강 위로 올려놓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저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롯데 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씁쓸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다른 의도가 없다는 거. 예. 저도 뭐 롯데를 하위권으로 놨는데 불펜 투수들의 아마 탈삼진 능력은 가장 돋보일 거예요. 외국인 원투펀치의 불펜 투수들의 탈삼진 능력이면은 그렇죠. 네, 기대를 또 한번 걸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분의 위원님께서는 윤 의원님과 조 의원님께서는 두산을 꼽았습니다. 두산은 아까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좀 안정감이 있어요. 네, 특히나 뭐 젊은 선수들 이제 조금 이제 더 성장을 더 할 테고 그 성장의 시간이 필요한데 박찬호라는 그 이제 보고 배울 수 있는 선수가 또 들어왔다라는 그 타이밍이 저는 초반에 조금 흔들릴 수도 있는 그 중심을 박찬호가 잡아줄 것이다. 네. 그 시너지는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잠깐 동안이지만 팀 운영을 해봤는데 센터라인을 안정감만 줘도 경기가 좀 되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박찬호의 합류는 뭐 충분히 두산 베어스 조금 더 성적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도움을 줄 거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정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곽빈 선수가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네, 그 좀 약간 멘탈 부분이 조금 더 그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준비가 좀 완벽하게 된 느낌도 들고 그리고 플렉센 아주 좀 건재하고 그다음에 잭로거는 특히나 이제 삼성 같은 팀에 좀 특화된 네, 뭐 구자욱 선수가 그 다음 몇 경기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할 정도로 밸런스가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난해 임팩트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잭로고 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카메론 선수가 그렇죠. 케이브 선수가 좀 어중간하다고는 하는데 수비로도 정말 많은 공헌을 해줬거든요. 근데 잠실의 그 넓은 그 외야 자리를 카메론 선수가 케이브 선수를 생각나지 않게끔 할 수 있을지 뭐 물론 공격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이제 생각해서 이제 교체를 했지만은 그런 부분이 조금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5강권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투수 쪽 이야기 조금만 더 하자면 결국 김원영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저는 곽빈 이영하가 정말 엄청난 시즌을 보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 두 선수가 정말 이 선발진 투수진에서 기둥을 잡아준다면 좀 신분을 받지 않을까. 네, 조금 그러니까 김원영 감독의 성향적으로는 이 두 선수가 키포인트고 잘할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유 단장님 SSG를 꼽으셨는데요.
저는 자, 친정 자랑 좀 해보시죠. 아니 네. 5, 6위를 놓고 계속 고민했어요. 오. SSC는 사실 저는 김광현 선수가 빠진 영향이 크다라고 보거든요. 네네. 이게 그냥 표면적인, 그러니까 아까 정세영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그 김광현 선수가 4, 5 선발 수준이었다라고 폄하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신적인 지주 역할은 했으나 단순히 드러난 성적만 봤을 때는 언제적 김광현이냐? 네, 그렇죠. 근데 얼굴 빨개지고. 요거 쇼츠로 저도 해주세요. 당연히 보게. 근데 저는 작년에 SSC가 그 5강안에 놓은 그 전문가 거의 없었어요. 사실. 지난해 개막 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없는데 일단 분위기도 안 좋았었지. 시작할 때. 그렇죠. 그런데 저는 3위까지 하는 운동력은 전 김광현 주장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사실 김광현 선수가 진짜 이 팀에 대한 로열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조금 츤데레 같은 스타일이면서도 이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의 구심점 역할을 하거든요. 보통 투수가 주장하는 경우가 SK 때부터 해서 딱 2명밖에 없었어요. 김원영? 네. 그러니까 투수 주장 다 안 시키거든요. 근데 김광현은 그럴 만한 선수예요. 근데 빠진 게 저는 그 영향이 크다라고 보면서도 저는 이게 공인구 때문에 그래서 그 5위로 났습니다. 이게 공인구가 심상치가 않아요. 이게 뭐 시범 경기 한정이면 괜찮은데 정규 시즌도 이렇게 되면은 야 이거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에 SSC가 홈런이 좀 하위권이었잖아요. 네네. OPS 하위권. 근데 지금 이제 최정, 김재한, 그 고명준, 한윤성으로 이어지는 그 라인업 자체가 이번 LAD하고 이게 다 홈런 칠 수 있는 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SSC 야구를 다시 할 것 같다. 사실. 그리고 이런 이렇게 그 탱탱보 시대라고 가정하면은 불펜의 힘이 상당히 중요해요. 선발보다도. 물론 선발도 중요하지만 이 후반에서 이게 막아주는 구위형 투수들이 있는 팀이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SSC를 아무리 못해도 이 5강 언저리는 있을 거다. 불펜 때문에. 네, 선발은 약해요. 선발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앤더슨이 빠진 그 공백도 크고요. 네. 화이트가 앤더슨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5명이 다 불안 요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펜이 워낙 강하다. 그리고 타격이 작년보다 못할 수는 없다. 최정이 올해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SSC를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여러 명 현장에 있는 사람들 구단 프런트나 그 코치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SSC를 높게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SSC 5위로 났어요. 알겠습니다. 최정 선수도 지난 시즌에 그 햄스트링 막 보내가지고 원래 최정 선수가 오늘만 산다 라는 생각을 야구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형이라 그러니까 희상이 형 이제는 내일도 조금은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베테랑 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크게 다치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문